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에게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김기현 권한대행은 호국 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뒷바라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만 대장경의 국민 개방에 앞서서 해인 총립이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해인 사주지 현흥 스님은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지친 국민들이 위안과 치유를 얻고 감동을 얻길 기대했습니다. 고도의 정신력으로 술을 놓아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전통자수는 예술작품이자 생활용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수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연작시 님의 침묵에서 님의 표상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추적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1920년대 한국 시문학계의 파격적인 사건으로 평가되는 만해 한용운의 님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오대산 사고분 조선왕조실록 의계 환수운동을 펼치고 있는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을 만났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의계가 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금요일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국민이 걱정 없이 일상에 임할 수 있도록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은 불교가 나라를 중흥시키고 지켜온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과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고 당대표 선거 등에 국민의 관심이 크다며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화합과 상생하는 정치를 펼치시기 바라고, 화합은 이제 자비의 다른 말이고, 상생은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행하는 게 상생, 보살행을 하는 게 상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 정말 국민들이 기쁘게 마음 놓고 각자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은 코로나로 국민의 불안이 큰 상황에 종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불교의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왔던 우리 정신의 지주고, 또 때로는 국가가 위단이 생겼을 때는 가장 앞장서서 호국 불교로서 역할을 해왔던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불교가 나라를 일으키고 중흥시키고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 열심히 따라해봤습니다. 이어 국민의 실망을 드리고 있지만 관심과 지지로 다시 회복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잘 되기 위해서는 진통도 필요하다며 격려했습니다. 예방에는 정각회 부회장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조명희, 윤두현, 이용 의원 등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이 동행해 신행 의지도 다졌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며칠 전 해인사 장경판전 내부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19일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해인사 8만 대장경이 사전 예약 하루 만에 마감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장경판전 내부를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법보정찰 해인사 일주문 세계문화유산 기념표지석 앞에 해인사 승가대학교 학감인 법장 스님이 언론사 취재진을 안내합니다. 108개의 가파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로 들었습니다. 해인사가 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8만 대장경을 공개하기 전 언론사 취재진들에게 법보전 내부를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려시대에 몽고병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와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성한 국민 여러분들 이 8만 대장경을 직접 참관하신다면 아마 엄청난 8만 대장경이 뿜어내는 무형의 우리 국민의 호국의 정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태역 무관 대종사, 해인사 주지 현흥 스님, 총무국장 진각 스님, 다주 여연 스님 등 해인사 사중 스님이 동참해 법보전 문이 열리기 전
부처님에게 알리는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고불식에 이어 800년 만에 세계문화유산의 보고인 팔만대장경 열화문이 열렸습니다. 총 8만 1258장, 5200만 자가 새겨진 대장경판. 5층으로 구분된 판가에 촘촘히 꽂힌 대장경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해인사는 팔만대장경 법보존 개방으로 선조들의 호국애민 정신을 되새기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그 2년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지치고 큰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점에 해인사의 결정을 내려서 국민의 힘으로 조성한 이 8만 대장경을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인사는 오는 19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최대 20명에게 법보존을 공개합니다. 예약 하루 만에 6월 예약이 마감되면서 오는 28일 해인사 홈페이지를 통해 7월 사전 예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고도의 정신력과 인내력으로 술을 놓아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전통자수는 예술작품이자 생활용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자수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연꽃에 받쳐져 있는 삼태극 위에 의상스님의 법성계가 새겨져 있습니다.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법성계 그림을 자수로 표현한 법성계 액자입니다.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긴 시간을 인내하며 수십, 수백 번 바느질에 매진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술을 놓았고 예술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쩔 때 밤늦게 이렇게 바늘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소리가 꼭 죽비 소리 같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수행이 되고 그런 수행이 작품을 낳고.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이수자 윤정숙 작가가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한 올 한 올 마음을 담다를 주제로 열리는 자수전에서 다채로운 전통 자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왕자의 의복 등에 쓰이는 백택 흉배를 비롯해 청홍 방석, 육골베개, 강릉 주머니 등 전통적인 생활용품을 활용한 자수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자수는 대중들의 생활 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전시회를 통해 우리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오랜 우리 역사와 함께 내려오면서 여인들이 손에서 손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행복과 안녕을 비는 상징적 문양들을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수로와 장시간 정성의 예술. 윤정숙 작가의 자수전은 오는 13일까지 서울 인사동 무우수 갤러리에서 열리며 섬세하고 아름다운 자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연작시로 구성된 만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은 선적 사유의 시적인 수사와 방법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동국대 김춘식 교수는 1920년대 한국 시의 수준을 상승시키는 파격적인 성취를 보여줬다는 평가와 함께 님의 표상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추적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의 시기를 지나고 불과 8권의 개인 시집이 출간된 상황에서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의 등장은 한국 시의 정신적, 미학적 수준을 몇 단계 상승시키는 도약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평가됐습니다. 김춘식 동국대 교수는 20년대 시의 낭만적 사랑의 기표에 역사적 시련을 포함한 운명적 고통의 승화라는 의지와 실천의 과정을 주입하면서 사랑의 열정은 자유와 상생을 향한 실천의 의미를 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집이 한 권의 시집이고 개별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완성된 문학이 가지고 있는 육적성과 정거가 가지고 있는 형이상성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결합시켰고 성공했다.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이 만해 한용운 77주기 추모 사업의 일환으로 만해와 님의 침묵을 주제로 지난 7일 한국근대불교 문화기념관에서 추모 학술제를 개최했습니다. 금년 77주년은 혼돈의 시대, 님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서 만해 선사의 숭고한 상과 정신을 기르고자 만해 추모 사업을
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당시 일본보다 앞서 조선에서 완간됐던 타고리의 시집에 주목하며 님의 표상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추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부처와 조국, 연인의 의미로 해석되어 온 님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익균 동국대 교수는 시인이면서 선사, 혁명가의 만해 한용운이 가장 집약적으로 서로를 횡단하며 상승작용을 일으켰던 선학원 시절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자체 속에 의미를 숨기는 엄표의 희박성을 통해 손에 썬 사상과 당대의 자유연의 담론이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최소의 그 단위 그 자체이면서 그것이 자신들과 접하고 있는 시 주변의 담론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효과로서 뭔가를 내놓을 수 있다. 한편 선학원은 오는 29일 AW 컨벤션 센터에서 만해 스님 77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부여 무량사가 어제 성보관 개관을 기념해 매월당 김시습과 무량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일환으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최영성 교수는 매월당 김시습과 출가 후 설잠스님으로 주석한 무량사와의 관계성을 조명했습니다. 주지 정덕 스님은 8점의 보물과 8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무량사 성보관 개관을 맞아 설잠스님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그 속에 있는 정신을 계승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밀반출됐다 국내로 돌아왔지만 원소장초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 환지 본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는 우리 조선의 500년의 역사를 다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종교, 민속 모든 하나 이 총체적인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그야말로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로서 세계적인 보물이죠. 네. 또 의궤는 조선 왕실에서 행하여졌던 이 다양한 여러 가지 행사들, 뭐 그 행사의 내용은 뭐 각가지입니다. 이 맹성함 국장 도감이라는 이런 또 이제 장례, 또 계론, 또 내지는 심지어 이 옥새를 만드는 그런 절차까지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다 남기고 또 도록으로서 그림으로 또 다 이게 남긴 정말 하나 이게 이 기록을 디테일하게 후대에 다 참조가 돼서 전혀 행사하는데 다른 뭐 갑론을박이나 이런 게 없게끔 딱 이 전행을 남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야말로 세계적인 그런 보물로서 지정된 그런 이제 보물 중에 보물이고요. 물론 뭐 이 실록은 또 우리 국보로서도 또 의궤는 보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중요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물인데 오대산에 있던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일본에 밀 반출됐다가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거든요. 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대산 사고가 임진왜란을 맞이하면서 그 당시 이 모든 이 사고의 본들이 불타고 전주 사고본 하나 남은 것을 그것을 다시 이제 이 교정하고 복관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4대 사고에 분산 보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오대산 사고도 그때 설립이 되는데 그 설립은 사명당이 틀을 잡아서 설립됐다 하는 게 오대산 사고는 그런 이제 우리 불교계와 깊은 또 인연이 있었고 월정사 주지는 수호 총섭으로서 관리 총책을 맡아서 성병이 수호하면서 쭉 지켜내려오다가 이 한일합방 이후에 1913년 데라우치 총독 때
조선 지배를 위해서 실록을 주문진항으로부터 바로 직접 동경대학으로 이 반출을 하는 거죠. 네. 약탈해 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의계는 총독부에서 가져다가 1922년도에 그렇게 해서 일본 천안군 국내청이라는 이곳에 이제 일본 천안궁에서 참조할 만한 왕실의 이런 의뢰의 내용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본 천안궁 국내청 선흥부라는 이 도서실에서 이 보관을 해왔는데요. 네.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서 이제 한수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동경대학에 직접 반환 이제 이 요청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반환 요청은 최초 이제 한수위원회를 결성해서 바로 일본 대사관에 한수 요청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동경대학하고 세 차례의 그런 또 이 협의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끝에 이제 결국 소송으로 가겠다는 이런 동경대학을 압박하면서 동경대학은 이제 우리 서울대학으로 기정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주게 되죠. 네. 이제 이런 과정들이 그 속에 있고요. 또 이 의계는 직접 국내청으로 우리가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일화들이 다 곁들여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결국 월정사 주지 이름으로 우리 서울 민사지법에 또 소송까지도 제기를 하고 이제 2011년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 다시 이것이 서울대학에 있던 이제 실록하고 또 돌아온 이 의계하고 다시 이제 문화재청사나 국립고궁박물관에 또 소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불교계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2006년에 조선왕조실록이 또 2011년도에는 의계가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월정사의 보존관리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네. 반환을 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보존관리하는 데는 이 현대적으로 잘 보존관리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해서 국비 지원을 통해서 조선왕조실록 의계 박물관이 건립이 됐거든요. 이제 이 건립이 2019년도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있었던 자리인 요 오대산으로 돌아오는 이 한집본처 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나 전개하는 이런 지금 과정 속에 있습니다. 네. 2019년 9월에 이제 오대산에 조선왕조실록 의계 박물관이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반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예, 물론 이제 그동안에 여러 번 이제 이 반환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들을 피력을 했습니다만은 네. 어떤 또 다른 뭐 코멘트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네. 물론 문화재청이나 정부 당국자의 그런 또 입장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정부는 그것을 본래 있었던 자리인 오대산까지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 이게 이 지방문화 활성화나 본래 문화재는 또 있었던 자리에 있을 때 그 의미의 가치가 빛난다고 하는 이 유네스코 이 건장 협약 사항에 따라서도 본래 있던 자리인 오대산으로 기한할 때 그 의미와 가치가 빛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강원도 의회가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계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지본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예, 범도민 제자리 찾기 소위 한지반처 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범도민의 여망을 더 함께 하나로 모아내고 또 이제 이 각계 요료나 여기에 직접적으로 하나 요청도 하고 그건 민간 정치권 모든 이제 이 강원도에 이런 이제 이 뭐 계층이나 또 기관 또 민간 다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 또 이런 이제 캠페인 운동 또 서명 운동 뭐 또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해가는 이런 과정들 또 내지는 뭐 이 다양한 문화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널리 제자리 찾기를 이제 요망하는 이런 이제 캠페인들이 이제 펼쳐지고 우리 불교계에서도 또 종단의 입장이든 또 이제
불교계의 입장을 다 함께 모아서 그렇게 해서 본래 있었던 자리 또 연고 따라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대산 사고본 조선원조실록 의궤가 왜 환지 본처해야 되는지 좀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그동안에 중앙에서 모든 이 문화재를 갖다가 관리 보존해가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이 지방 분권 시대고 또 문화 분권으로 가야 되는 이런 하나 이제 이 시대적인 흐름이 분명히 있다. 그건 하나 이게 지방 문화는 중앙에서 다 소장하면은 열악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 지방 문화를 좀 더 흉성하게 하고 또 과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과거의 전통 문화들이 좀 더 제자리에서 하나 빛을 발양할 때 아마 그 지역 문화 활성화와 더불어서 그 지역에서 다양한 이 뭐 컨텐츠를 생산하고 또 이제 또 다른 하나 이게 이 문화의 아이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창의적 개성을 해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하나 의미를 우리는 또 좀 정부가 중앙 정부가 또 그렇게 배려하고 또 이제 건장해 가는 이런 이제 정책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대산 사고본 조선원조실록 의궤 환지 본처를 통해서 제자리에서 빛을 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11일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